3년 6만 킬로를 타고 나니 역시 주유비에서 이득을 봐서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현대의 2020년형 더 뉴 그랜저 3.0 LPI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3,328만원이고요. 2.5 대비 34만원 올랐습니다. LPG 엔진이라 별로일 것 같지만 V6의 3.0 엔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35마력의 28.6토크 엔진이라 고속이나 저속이나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잘 치고 나갑니다. K7 LPI에 비해 뛰어난 점이 바로 이 원형 본배인데요. 트렁크 바닥이 살짝 높아지긴 하지만 트렁크를 깊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LPG 통 들어있을 때보다 트렁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거기에 마트 가서 트렁크 열었을 때 LPG도 훤히 보이는 거 좀 아쉽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역시 트렁크 높이 좀 높아져도 원형 본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사고 나면 LPG 가스통이 터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LPG 가스통이 터질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나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LPG 가스통이 터져서 죽는 게 아니라 LPG 가스통이 부서질 정도로 엄청난 충격 때문에 죽는 겁니다. 프리미엄 등급 단점입니다. 변속기는 6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와, 이건 뭘까요?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있으니까 6단 변속기가 달려있다고 해도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3.0은 마력과 토크가 이렇게 높은데도 6단 변속기를 꽂아버립니다. 물론 6단 변속기 자체가 아주 몹쓸 변속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나타 센시어스도 8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그랜저 3.0이 6단이라는 건 좀 기분이 상하죠. 프리미엄 초이스입니다. 3,402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74만원, 2.5 대비 33만원 더 비쌉니다. 파워트레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솔린 2.5 프리미엄 초이스와 동일하고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풍 시트와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번역을 봐주세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3,716만원이고요. 프리미엄 초이스 대비 314만원, 2.5 대비 35만원 올랐습니다. 주목할 만한 옵션은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과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뒷좌석 커튼이 들어옵니다. 최상의 가성비 조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3.0 LPG 자체의 단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LPI는 캘리그래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플러스로 살짝 아쉬운 내장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뒷좌석 스웨이드 목베개, 인조가죽 감싸기 크래시패드, 인조가죽 감싸기 콘솔 사이드, 인조가죽 감싸기 콘솔 사이드 판넬, 가죽 감싸기 반펀칭 스티어링 휠, 퀼팅 인조가죽 도어 감싸기, 퀼팅 나파가죽 시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와 3.3에 들어가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도 빠져있는데요. 2.5야 뭐 가장 낮은 엔진 등급이니까 뺐다고 하지만 3.0 엔진도 꽤 고배기량 엔진인데 이걸 빼버리네요. 이걸로 그랜저 3.0 LPI는 모든 엔진 모델 통틀어 가장 옵션이 빈약한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없고 후방 주차 충돌 보조 없고 캘리그래피에 퀼팅 나파가죽, 반펀칭 스티어링 휠, 거기에 6단 변속기까지 하면 LPI 오너들에게 너무 박하게 구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럴 거면 차라리 차값이라도 좀 많이 싸게 받던지 말이죠. 오늘은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천 트림 및 가성비 조합입니다. 혼자 타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차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3,402만원 프리미엄 초이스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랜저의 프리미엄 초이스는 74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앞좌석 통풍 시트와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오고 프리미엄 기본 옵션에도 전자식 열선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풀 LED 헤드램프, 12.3인치 내비게이션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옵션은 안 넣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3,402만원짜리 1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4가지 있는데요. 12.3인치 계기판, 앰비언트 무드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없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프리미엄 초이스에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추가하셔가지고 3,59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191만원 올랐습니다. 플래티넘이 88만원이라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2.3인치 계기판과 앰비언트 무드램프,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빠져버리면 차 안에 옵션이 너무 없어 보이죠. 어차피 이 3가지는 운전하는 내내 사용하면서 보게 되는 기능들이니까 넣어도 후회 없을 겁니다. 108만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를 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같이 들어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덕에 고속가 도로에서의 주행이 편안해지고 사각지대 경고장치로 차선 변경 시 사고 걱정을 줄이게 되니까 운전할 때 피로가 덜 쌓이게 돼요. 플래티넘만큼 눈에 확 들어오는 옵션은 아니지만 사용하다 보면 플래티넘보다 더 가치 있는 옵션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3,593만원짜리 2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4가지 있는데요. 후미 방향지시 등 LED 없습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도 없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없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없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을 원하시는 분은 익스클루시브에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JBL 사운드 시스템 추가하셔가지고 3,93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339만원 올랐습니다. 아무리 현대에서 LPI를 홀드한다고 해도 옵션을 포기할 순 없죠.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조합해야 합니다. 뒷좌석 이중 접합 차음 유리와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뒷좌석 커튼은 프리미엄 초이스에서는 돈 주고도 넣을 수 없는 옵션들입니다. JBL 사운드 시스템의 경우 소나타 보스 오디오의 네임 밸류에 비하면 아쉽긴 하지만 뒷좌석 암레스트에 오디오 컨트롤 기능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69만원 주고 다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소나타의 보스 오디오 옵션은 61만원인데요. 대신 보스 스피커만 달아주고 암레스트 오디오 컨트롤러는 안 달아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랜저의 JBL 사운드 시스템의 가성비가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더 뉴 그랜저 3.0 LPI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익스클루시브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2, JBL 사운드 시스템, 디자인 플러스 추가하셔가지고 4,13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98만원으로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넣고 나면 또 만족도가 높은 옵션이기도 합니다. 일단 운전하는 내내 보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이런 기능이 또 있다 없으면 엄청 어색하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사각지대 차량의 유무와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보조 기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없어서 편합니다. LPI가 캘리그래피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K7에 비하면 그랜저 LPI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103만원짜리 디자인 플러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4,133만원짜리 그랜저 3.0 LPI 풀업과 3,989만원짜리 K7 3.0을 비교해보면 그랜저가 143만원 더 비싸긴 한데요. 하지만 이 안에 뭔가 더 비싼 이유가 있겠죠. 그랜저는 19인치 알로이 휠에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K7은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노블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그랜저는 나파 가죽 시트 들어가 있는데 반면에 K7은 일반 가죽 시트 들어갑니다. 그랜저는 스티어링 홈 커버에 나파 가죽을 씌울 수 있지만 K7은 그냥 일반적인 우레탄 커버고요. 그랜저의 안전하차 보조는 능동적으로 문을 잠그지만 K7은 경고만 해줍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그랜저는 앞뒤좌석 전부 적용이지만 K7은 앞좌석만 이중 접합 차음 유리입니다. 전동식 럼버 서포트도 그랜저는 깊이뿐만 아니라 위아래 높이 조절이 가능한데 K7은 깊이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무드램프도 그랜저에는 있지만 K7에는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 고민이 되죠. 사실 K7에 없는 것들 이거 뭐 없어도 사는데 하나 지장이 없는 것들이긴 합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그냥 번역이나 열심히 할게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3,402만원에 1단계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옵션은 다 있죠. 하지만 난 내부에 옵션들이 좀 중요하다 싶으신 분은 191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3,593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랜저를 좀 풍부하게 옵션 넣어서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은 339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3,932만원에 구매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온 김에 풀옵션을 사야겠다 싶으신 분은 201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4,133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랜저는 3번 조합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도 3번 조합의 가격을 4천만원 넘지 못하게 간당간당하게 맞춰놨네요. 그랜저 3총사 유류비 비교해보겠습니다. 3.0 LPI는 1km당 107원이 소모됩니다. 3만 킬로 운행 시 319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하는데요. LPI가 연비가 낮긴 하지만 워낙 가스값이 싸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류비는 얼마 안 드네요. 연비 좋다는 2.5와 비교해봐도 LPI는 3만 킬로 운행 시 약 70만원 정도 이득입니다. 엔진 간의 가격 비교해 볼 건데요. 3.0 LPI는 2.5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와는 25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취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취등록을 하니까 하이브리드와의 가격 차이가 25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하이브리드의 취등록 할인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의 취등록 할인 140만원은 올해까지입니다. 2020년부터는 90만원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3년 6만 킬로 유지비를 비교해볼까요? 3년 6만 킬로 운행 시 LPI는 하이브리드와의 가격 차이가 150만원에서 50만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이브리드의 유지비가 더 적어지다가 아마 5년 10만 킬로 정도에는
역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2.5와 비교해보면 처음엔 LPI가 구입 비용이나 취등록 비용이나 더 비싸긴 했지만 3년 6만 킬로를 타고 나니 역시 주유비에서 이득을 봐서 3.0 LPI의 유지비가 덜 드네요. 옵션은 많이 필요 없지만 V6 엔진의 느낌을 원하시는 2.5 예비 오너들은 이 부분이 정말 고민되는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LPI V6 엔진이 마력이 좋아서 고속주행에도 좋기 때문에 지방으로 왔다 갔다 자주 하시는 연간 주행거리 많으신 분들이 LPI를 사면 좋긴 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LPI는 연비가 낮아서 가스를 좀 자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귀찮죠. 이로써 차퍼거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